파워플렉스 7호 데이터링크 구성 방법입니다. 본 동영상에 사용할 파워플렉스 7호 AC 드라이브는 기본 사양에 추가로 I/O 보드와 엔코더 보드가 각각 포트 4번과 6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장착된 맨 우측의 네트워크 카드는 포트 13번입니다. 사용할 모터는 1마력 380V 삼상 결선의 전격 전류 1.9A 1730rpm이며 부하 역할을 하는 파우더 브레이크와 모터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엔코더가 양쪽에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하드 와이어링 테스트를 위한 디지털 인풋용 스위치와 아날로그 인풋용 볼륨,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매터가 장착된 데모 박스가 드라이브의 I/O 보드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파우더 브레이크용 볼륨이 우측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은 0에서 10V 전압 방식과 4에서 20mA 전류 방식을 I/O 보드 상단의 점퍼로 세팅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아웃풋은 전압과 전류 방식의 선택을 내부 파라미터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본 데모 장치는 현재 전류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터 스타트는 디지털 인풋 2번, 스탑은 1번으로 세팅되었고 4에서 20mA 전류를 볼륨으로 조절하여 아날로그 1번 채널로 입력하여 속도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0번은 모터가 지령 속도로 회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류량을 출력하도록 세팅되었고, 아날로그 출력 1번은 드라이브의 내부 온도 값을 %로 환산하여 나타내도록 세팅했습니다. 디지털 인풋 2번 스위치를 토글하여 모터 기동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모터 속도 지령 값을 서서히 증가시켜주면 아날로그 1번 채널로 공급되는 4에서 20mA 전류 값에 비례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하를 증가시키면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 0번으로는 모터의 전류 값이 드라이브에서 설정한 최대 값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4에서 20mA 전류량이 출력되고, 아날로그 아웃풋 1번 채널을 통해 퍼센테이지로 환산된 드라이브 내부 온도 값이 드라이브 내부에서 설정한 최대 값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4에서 20mA 전류량도 출력됩니다.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컴퓨터로 읽어와서 화면을 보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CCW Connected Component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이며,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해당 드라이브의 사양에 맞게 선택하고 IP 어드레스를 찾아서 연결하면 옵션으로 추가 장착된 모듈에 해당되는 정보가 비교 표시됩니다. Use Physical을 선택하면 옵션 카드의 정보까지 반영해서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아웃풋 커런트는 최대값을 3.7A로
드라이브 템퍼러처 퍼센트는 최대값을 200%로 설정했습니다. 최대값에 대한 비율을 4에서 20mA 범위로 환산하여 LED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PLC에서 드라이브를 직접 속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플렉스 755의 경우 속도 지령 방식을 선택하는 파라미터가 545번인데 속도 지시가 다른 방식, 여기서 예를 들면 아날로그 입력 1번 채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PLC와 드라이브를 통신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드라이브 통신용 이더넷 카드가 포트 13번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드라이브의 통신 메뉴로 들어가서 포트 13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 드라이브로 다운로드를 해서 지령을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용할 PLC의 종류와 펌웨어 버전에 맞게 선택하고 샤시와 슬롯을 지정한 다음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PLC에 이더넷 통신 포트가 내장되어 있으면 바로 드라이브 연결 구속부터 하면 됩니다. 통신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으면 여기에 연결할 AC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IP 주소를 세팅한 다음 드라이브의 사양에 맞게 전격을 선택해줍니다. 지정한 드라이브 명칭과 동일한 이름의 태그가 자동 생성되어 있고 인풋 영역과 아웃풋 영역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데이터 링크를 추가하지 않은 디폴트 구성이므로 데이터 타입은 표준 타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될 드라이버는 각종 옵션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동영상에는 포트 4번의 I/O 모듈과 포트 6번의 엔코더 모듈을 등록해 줍니다. 드라이브의 전원을 켜고 통신 케이블로 PC와 연결합니다. 모듈 프로퍼티의 드라이브 메뉴에 들어가서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드라이브와 연결하는 통신 경로의 선택과 함께 해당 드라이브의 IP 번지를 찾아가서 클릭하면 드라이브의 구성 정보를 읽어와서 현재 PLC 프로그램에서 구성한 정보와 비교하게 됩니다. 드라이브의 정보를 읽어와서 PLC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메뉴 구성이나 표시되는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 즉 드라이브의 저장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즉 PLC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PLC 프로그램의 구성 정보를 기준으로 드라이브에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하드웨어의 구성에 맞게 모듈 정보가 PLC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었으면 프로그램을 저장한 다음 PLC로 전송, 즉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I/O 구성에 문제가 없으면 I/O OK 인디케이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컨트롤러 태그에 가서 파워플렉스 드라이브 태그를 펼쳐보면 디폴트로 구성된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새로 한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폴트 상태가 되므로 클리어 폴트 비트를 토글시켜 동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고, 속도를 지정한 다음 스타트 비트를 토글시키면 인풋 태그의 피드백을 통해서 지정한 속도로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태그에 추가로 드라이브 내부 파라미터 값을 PLC로 읽어오거나 PLC에서 드라이브로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고자 하면 데이터 링크 기능을 세팅해야 합니다. 모듈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모듈 데피니션의 체인지 버튼을 클릭하면 인풋으로 7번 파라미터인 아웃풋 커런트와 943번 파라미터인 드라이브 템퍼러처 퍼센트, 그리고 951번 파라미터인 라스트 폴트 코드를 선정합니다. 아웃풋으로는 535번 엑셀 타이머 1, 그리고 537번 디셀 타이머 1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링크에서 추가로 지정한 태그가 다르므로 데이터 타입의 명칭도 디폴트 명칭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파일을 PLC로 다운로드하면 드라이브 내부에 저장된 정보와 데이터 링크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란 딱지와 함께 I/O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됩니다. 모듈 프로퍼티의 드라이브 탭에 들어가서 해당 드라이브와 연결하면 PLC 프로그램의 모듈 구성에서 지정한 데이터 링크 정보와 드라이브 내부의 정보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링크 세팅이 양측에 동일하게 구성되면 에러 표시가 사라지고 모터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인풋 영역에 들어가면 아웃풋 커런트와 드라이브 템퍼러처, 그리고 라스트 폴트 코드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아웃풋 영역에는 엑셀 타임과 디셀 타임 태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10초로 세팅하고 드라이브 폴트를 클리어한 다음 속도를 지정하고 스타트 비트를 토글하면 모터가 회전하면서 전류량과 온도값 그리고 마지막 발생했던 폴트 코드가 해당 태그 자리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W에서 통신용 카드가 연결된 13번 포트의 내부 파라미터 중에서 DL, 즉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각각 PLC 프로그램의 모듈 프로퍼티의 인풋과 아웃풋 영역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